알죠, 환자씨.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의료 상식 안 대표 후엄마의 알자 한자씩.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어마어마한 꿀팁을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오늘 주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요양병원이라면서요. 효자 효녀 되는 방법 야.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효자 효녀 좀 되게 해주세요. 요양병원 잘 고르는 꿀팁. 그럼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광고만 믿지 말고 직접 요양병원을 찾아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팁입니다. 되게 그게 뭔가 기본인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곳이 평생 마지막 거주하는 장소일 수도 있고 네. 실화의 병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잠깐 입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광고만 믿고 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 보고 믿을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정말 좋은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야 되고, 우리 보통 이제 집 같은 게 이렇게 새로 얻을 때 광고 보고 가진 않잖아. 꼭 집에 가서 꼼꼼히 다 확인해 보잖아요. 뭐 수도도 이렇게 틀어보고 그 전등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님이 입원하시면 치료만 하는 곳이 아니라 또 장기간 또 이제 거주도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집 같은 곳인지 그리고 정말 좋은 그 의사들이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야, 되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도 또 포인트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직접 가봐라. 알죠, 환자씨. 두 번째는요? 과장 광고를 많이 하는 병원을 피해야 된다. 이해됐어요? 네. 일단은 좋은 요양병원은 네. 환자들한테 입소문이 금방 나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가면 바로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근데 광고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광고를 하겠다는 거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비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잘 모르다 보니까 광고를 보면 이렇게 좀 현혹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요양병원에. 그래서 요양병원의 원장님 같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광고를 너무 많이 하는 병원은 피하는 게 좋다. 오히려. 네. 알죠, 환자씨. 세 번째 꿀팁은요? 요것도 중요한데, 병원비나 간병비를 대폭 할인해주는 요양병원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왠지 또 할인하면 혹하잖아요. 그렇게 약간 유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은 환자가 입원만 있으면 하루 얼마씩 정액으로 딱 되거든요. 환자 입원만 있으면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비를 할인해주고 간병비를 할인해줘도 입원만 시켜놓으면 수익이 되니까. 근데 반대로 그만큼 할인해줬기 때문에 또 서비스가 또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팁이죠. 그러니까 할인에 처음에 좀 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그냥 단기간 입원하시는 게 아니고 계속 거기서 지내시니까. 그렇죠. 근데 좀 조심해야겠어요. 네. 할인이란 말에 너무 현혹되지 않게. 알죠, 환자씨. 하나하나 진짜 좋은 정보들인 것 같아요. 네 번째 꿀팁도 궁금합니다.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돼야 된다. 좀 약간 어렵죠. 아니요. 근데 인권, 보장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가는 거니까. 그리고 최근에 올 때 언론 방송 보도 보면 이제 어르신들 요양병원에서 굉장히 좀 심한 인권 침해, 뭐 잠을 재운다든지. 제가 그래서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못 봐요. 맞아. 근데 이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다 아는 사무 이탈 전용 케어라는 이제 요거 약간은 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요. 오, 그래도 뭔가 간단할 것 같아요. 사무 이탈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사무니까 4개가 없다. 네, 4개가 없고 2개는 탈, 그러니까 이제 벗어난다. 이런 개념인 거죠. 벗어난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무, 냄새가 없고, 낙상이 없고, 욕창이 없고, 신체 구속이 없다. 손발 묶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탈, 첫 번째 탈은 그 침대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두 번째는 기저귀를 계속 채우는, 기저귀를 안 채운다. 뭐 가급적 적게 채운다. 이제 이게 사무 이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야, 사무 이탈이라는 단어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이거 할 수 있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병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그래도 좀 이게 담보되는 요양병원이라면 사무 이탈 전용 케어를 일반적으로 실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안전과 인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확인하는 방법이 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가봐야 알 수 있어요. 가봐야.
가야 돼요. 네, 아까 또 첫 계속. 번째로 다시 우리는 들어가서 발품을 꼭 팔아야 됩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네.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반복할 텐데 직접 찾아가야 된다. 알짜 환자씨. 다음 꿀팁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섯 양질의 맛있는 식사가 제공되는 요양병원이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뭐 병원에 와서 치료 잘 받으면 되지. 아니죠. 환자는 잘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식사가, 그러니까 영양사가 환자의 상태에 맞도록 이제 이렇게 음식을 골고루 적절하게 이제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또 환자가 또 자기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나는 뭐 삶은 달걀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나는 뭐 토마토를 좋아할 수 있으면 사실 그것까지 또 배려해주는 요양병원이면 좋겠죠, 그렇죠? 네. 근데 좀 또 욕심 아니냐? 근데 욕심은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하는 요양병원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실제 요양병원이 있어요? 환자들의 음식 패턴이나 좋아하는 걸 다 조사해서 그에 맞도록 개별적으로 환자 맞춤형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이 충분히 있어요. 소소한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한 끼 한 끼 맛있는 식사를 잡수시는 게. 최근에 요양병원에 굉장히 중요한 경영 마인드가 뭐냐?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그리고 굉장히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게 이제 이 병원 원장님의 이 경영 마인드로 입소문이 금방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회만 된다라고 하면 네. 전국에 오늘 아침 뭐 요양병원에서 찍은 이제 그 식사를 다 찍어서 올려가지고 콘테스트 같은 거 해가지고 상 줬으면 배틀. 좋겠어요. 그렇죠. 상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병원이 맛있나 사진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런 거 있으면 너무 좋겠다 환자 입장에서는. 문제는 좋은 건 별로 안 나오고 네. 주로 뭐안 좋은 게 주로 보면 인터넷에만 올라와요.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좋은 게 와서 선의의 경쟁하게 만들어서 해주면 좋죠. 근데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면 그건 이제 사진일 뿐이니까 뭔가 조금 더 이렇게 확실히 확인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우리 방법이 맨 첫 번째 했잖아요. 어떻게? 발품 팔기. 발품 팔기다. 직접 식사하는 시간에 가서 확인하면 되죠. 그러네요. 직접 이왕에 보면 찾아갈 되거든. 거 식사 시간에 찾아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왕에 간 김에 이제 냄새가 나는지 확인도 좀 하고 소음 같은 게 있는지도 확인도 좀 하고. 오감을 착 열고 방문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발품 팔기, 직접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짜 환자씨. 자, 이번에는 6번째 꿀팁 알려주세요. 가족을 대신하는 간병 서비스가 좋은 요양병원이죠.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24시간 붙어 계시는 분이잖아요, 옆에. 사실 가족을 대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자녀분들은 그냥 사실 잠깐만 이렇게 방문해서 뵙는 거고 계속 함께 할 사람인데 좋은 분들이 계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은 이제 손과 발을 대신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네. 정서적 교감도 되게 중요하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족처럼 그 대화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좋은데 간병인 한 명이 이제 간병하는 환자가 많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대1이 무조건 아니군요. 그렇죠. 왜냐면 1대1은 워낙 비싸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 4인 병실이나 6인 병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간병인 한 명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자 입장에서는 뭐 6인실에 간병인 한 명이 있는 것보다 네. 4인실에 간병인 한 명이 있으면 훨씬 좋죠. 근데 요즘 들어보니까 외국인 간병인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은 좀 외국인 간병인이 약간 이제 불편한 거라 그러면 대화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정서적 교감이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워낙 많이 계셔가지고 외국인 간병인 중에서 굉장히 실력 있고 좋으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외국인 분이라고 또 막 괜히 이렇게 멀리하고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간병인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아직도 복불복처럼 좋은 간병인을 딱 선택할 수 없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좋은 간병 서비스가 제공되는 요양병원은 정말 좋은 병원이에요. 네. 알짜 환자씨. 자, 이번에는 7번째. 그 재활 치료와 같은 이제 노인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요양병원이 좋은 요양병원입니다.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나요, 보통? 그 보통 요양병원에 보면 이제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르신들이 이제 신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자유롭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같은 인력들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과가 재활학과도 있지만 신경과, 그리고 중풍 같은 그 뇌졸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정의학과, 그다음 내과 같은 뭐 이런 그리고 한방과 같은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으면 어르신들 치료 훨씬 좋으니까 그걸 확인하면 되죠. 그런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세부적으로 좀 다양한 과가 준비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짜 환자씨. 좋은 요양병원 고르는 8번째 꿀팁.
뭔가요? 응급 대응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 요양병원. 으아,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냥 이게 듣기만 해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응급 상황이 워낙 많으니까. 요양병원에 더더욱 응급상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거 당연히 있어야겠고 네. 집중 관리실 보통 이제 중환자실 같은 경우도 있으면 좋고 그 구급차 같은 게 있으면 좋긴 좋은데 요양병원마다 다 구급차를 구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응급 상황은 아니더라도 네. 진료과가 없는 과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종합병원하고 그러면 1차 이제 의료기관하고 연계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리고 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역에 있는 뭐 종합복지관과의 이제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면 되는데 확인 어떻게 하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응급상황 발생 어떻게 하냐 물어보게 되면 설명해 주거든요. 알짜 환자씨. 자, 이번에는 9번째 꿀팁. 그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이제 좋은 등급과 그다음 인정받은 요양병원의 좋은 요양. 아, 인증도 있고 등급이 있어요? 그렇죠.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그 이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하면 이 병원이 1등급에서 5등급 중에 어느 등급인지 알 수 있어요. 1등급이 좋은 거고 5등급이 안 좋은 거거든요. 어느 홈페이지라고 다시 한 번만 좋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금 아마 자막이 나올 텐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 번쯤 먼저 방문하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료기관 평가 인정원의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이 병원이 인정받은 병원인지 조건부 인정받은 병원인지 불인정받은 병원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정받은 병원이 좋은 병원. 왜냐하면 인정은 안전한 병원이라고 하는 걸 국가가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아주 객관적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하면 본인이 직접 못하시면 그 이제 대학생 이제 아들 딸 불러서 확인해도 되거든요. 야, 객관적인 뭔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참 그렇죠. 좋네요. 그렇죠. 꼭 들어가서 알아봐야겠어요. 알짜 환자씨. 좋은 요양병원 고르는 마지막 꿀팁 10번째는요. 가장 중요합니다. 집에서 가까워서 언제든지 쉽고 빨리 갈 수 있는 요양병원. 아, 어머, 근데 잠깐 생각했을 때는 뭔가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뷰가 쫙 펼쳐져 있고, 뭐 뒤에 산도 있고, 그렇죠, 공기도 그렇죠. 좋고, 물소리도 나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왕에 모실 거 여행 그렇죠. 가시는 것 같은 느낌 들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 그렇게 해서 그런 곳에 가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런 곳에 있는 요양병원도 많이 있고, 많이 위치가. 있고요. 예. 아. 근데 한번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들이 쉽게 병원에 올 수 있는 맞아요.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고 예를 들면 출근 퇴근할 때 필요하면 또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집이 가깝다는 게 환자한테 굉장히 정서적 안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택 상가도 좋고요. 집에서 가까운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계시는 분의 입장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모시는 사람 생각만 생각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까우면 좋긴 좋죠. 네. 근데 그런 곳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빨리빨리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곳으로 하면 좋다, 위치를. 이건 진짜 꿀팁입니다. 알짜 환자씨.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좋은 요양병원 고르는 꿀팁 10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환자를 상담해보고 그리고 전국에 좀 좋은 요양병원으로 좀 소문나 있는 이제 그 의사들이나 뭐 병원장들에게 좀 자문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가지 정도면 환자 입장에서 아마 좋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좋기 때문에 네. 좀 요 10가지 꿀팁을 자주 기억하셔서 어찌 보면 인생의 마지막 효도가 좋은 요양병원을 찾아주는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료에 관련된 분들이 알려주시는 꿀팁인 만큼 정말 좋은 정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좋은 요양병원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2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만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안 대표와 후엄마의 알자 환자씨 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뵙겠습니다.